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이규보의 가전 국선생전입니다. 술 이야기입니다. 폭탄주 좋아하세요? 술 잘 마셔야 도움됩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탄주 좋아하세요? 술 잘 마셔야 도움이 됩니다. 술로 빗댄 이상적 신화의 모습. 이규보 가전 국선생전 해설. 제가 교단에 섰던 80년대 선배들이 무두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 보고 알았습니다. 이 규보가 술의 긍정적 면을 이야기했지만 폭탄주는 아닙니다. 이 규보는 무신 정권 하에서 벼슬을 지냈기에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무신 정권을 피해 은거한 한림 제후들의 한림 별곡에 담았을 만큼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그가 쓴 글들은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당시 혼란한 시대에 대내외적인 온갖 문제들을 문학과 정치를 통해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가진 지식인이었습니다. 술의 피해를 이야기한 임춘의 국순전과 조선의 낭만파 선비 임제의 소설과 함께 읽어보길 권합니다. 임제는 여러분들 청초 우거진 고래 잘한다 누웠난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누웠나니 잔잡아 권할 리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그런 시조를 지은 어, 선비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당연히 임춘의 국순전과 임제의 수성지입니다. 임제의 수성지는 사람의 마음을 의인화해서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입니다.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공과를 공은 공적이죠. 과는 잘못입니다.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한문문학 양식입니다. 주인공 국성을 통해 바람직한 신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을 잘 모시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유생의 본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하고 성실한 신하라도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칫 방자하여 자신의 본분을 잊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식들에 대한 탄핵 상소로 시련을 겪은 국성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면서 신하의 도리를 회복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술의 역기능을 드러내며 마무리되는 국순전과 차이를 보입니다. 국순전은 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선생전은 술의 오히려 좋은 점, 본받을 만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국성은 농사를 짓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차는 흰술인데요. 국성은 굉장히 좋은 술이고 차는 거진 술이겠죠. 차이고 어머니 곡씨의 딸이다. 곡씨는 곡식. 술은 곡식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성은 총명하고 도량이 커서 당시 도잠 유형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귀고 임금의 총애를 받아 벼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굴다 모형 부십니다. 부서의 인화인데요. 부서의 탄핵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아들들은 자결하고 국성은 파직되어 서민으로 떨어집니다. 그 후 다시 기용되어 술이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겠죠. 도둑을 토벌한 공을 세우고 스스로 분수를 알고 자리에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 천수를 누리고 죽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가전의 특징입니다. 가전은 허구적 주인공의 행정을 통해서 진짜 사람이 아니고 꾸며낸 인물이다. 그죠?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로 주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풍자적인 문학 형식입니다. 비꼬는 거죠. 사물을 의인하여 전은 일대기죠. 일대기의 형식으로 서술하고요. 가전은 임춘의 국순전을 시작으로 고려 중기 이후에 크게 유행했으며 조선시대에도 여러 문인들에 의해 꾸준히 창작되었습니다. 가전체 문학에서는 인간이 아닌 사물을 의인하여 허구적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양식으로 주인공이 의인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계나 행적을 역사적 사실에 의지하기 위해 많은 과거의 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책인 사기의 열전처럼 작품 후반부에 사신, 역사를 어, 관리하는 신하란 뜻이죠. 사신의 평이 달려 있습니다. 자, 국성의 가계를 볼게요. 먼 조상은 온고장 사람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습니다. 술은 일단 곡식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농사와 관련이 있겠죠. 증조부는 역사에 이름이 없고요. 조부는 모입니다. 보리요. 보리술도 상당히 뭐 좋은 유명한 모양입니다. 조부는 보리에서 나왔습니다. 살림을 주천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술 행세를 하겠죠. 아버지는 차인데 흰술입니다. 보리에서 아마 흰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평원도구 벼슬을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귀족 곡씨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이 곡씨를 만남으로써 좋은 술이 되었겠죠. 국성은 맑은 술입니다. 그래, 조부는 뭐고 아버지는 흰술인데 아버지보다 더 좋은 술, 뭐 척주쯤 되겠죠. 많은 신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좋은 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겠죠. 성품이 어질고 덕과 충성이 지극한 인물로 일시적인 시련을 견뎌내어 더욱 성숙해지는 긍정적 인물입니다. 사건의 의미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든요. 국성이 탄핵으로 파면됐다는 것은 술 금지가 금주령이 내렸습니다. 도둑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둑,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국성이 도적을 물리쳤다는 것은 술로 근심을 풀어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 즐기기 위해서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목적이 있겠죠. 자, 국성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본수를 지킬 줄 아는 모습이죠. 계속 벼슬을 안 하고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요즘 보면 뭐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자꾸 껍질거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뭡니까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곡성에 대한 사신의 평가가 있는데요. 가전의 특징은 사신입니까? 사신은 역사를 평가하는 신하입니다. 우리 사신은 사마천의 사기에 썼는데 이규보의 국선생전도 있습니다. 이건 작가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자, 긍정적입니다. 넉넉한 덕과 맑은 재주가 있고 국정을 돕고 태평을 이루고 군수의 속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나라의 기강을 좀 어지럽힌 적이 있죠. 특히 아들들이 오만하게 굴다가 아들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국성의 자는 중지인이 조청군 사람이다. 국성은 누룩국자죠. 누룩국자인데 누룩 중에도 성인이다. 누룩의 성인이다. 그래 성스러운 누룩 또는 그러니까 좋은 술이죠. 맑은 술이고 긍정적 관점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는 뭐냐 하면 요즘 말로 별명입니다. 중지는 곤드레만들의 취한 모습을 중지라 합니다. 그 국성이 이제 술이니까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가 중지라고 불렀는 것 같습니다. 조천은 지명입니다. 좋은 술이 나는 곳입니다. 그 술을 사람에 비유했죠. 자, 술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은 바 바로 그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것이다. 서막은 애주가입니다. 우리나라 애주가인데 이런 실존 인물이 등장해서 사실감을 줍니다. 가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전 보면은 중국의 고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 조상은 온 사람이었는데 항상 에서 농사 지으면서 스스로 생활을 충당했다. 온은 따뜻한 지방이겠죠. 이건 따뜻한
온자인데 술은 발효되려면 따뜻해야 합니다. 그죠? 따뜻해야 발효되는 술의 특성을 딴 이름입니다. 이규보가 참 대단하죠. 그 가난한 서민의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죠.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 정나라에 퍼져 있는 이들도 있다. 정조부에 관해서는 사관이 이름을 잃어버렸고 정조부는 모르겠고 조부 모는 포리모자입니다. 사관은 역사를 편찬하는 관리고 모는 포리입니다.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음에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조부 때 이제 주천군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차는 흰술입니다. 아버지는 평온도 벼슬을 냈고요. 낮은 벼슬입니다. 이건 좋지 않는 술이라는 그런 뜻이죠. 농사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에 있다. 곡씨는 곡식의 의나이죠.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아 성을 낳았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결혼을 잘해가 성을 낳았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국성의 가계와 신분이고요.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공양을 지니고 있었더니 깊숙한 공양 넓은 마음. 성은 마음이 넓다. 직접적 제시했죠. 인물 사건의 제시 방법은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적 제시는 말하기고 간접적 제시는 보여주기입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술이다 이런 뜻이겠죠.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기를 아주 독한 술이 있는데 좋은 술이 있으니까 더 좋아하겠죠. 흰 술보다 맑은 술을 좋아했다. 이 아이의 마음 쓰는 그릇이 넘쳐남이 꼭 일만국이 파도와 같아서 맑힐래야 더 맑힐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으니 그대와 얘기함이 이에 성과 즐기는 것만 같이 못하이 바다처럼 넓고 맑고 깨끗하다. 이 좋은 술이다. 아버지 너는 다이고 복성이 좋은 술이다 이런 뜻이죠. 장성하게 되자 종산 땅의 유행 심양 땅의 도잠과 더불어 버타였다.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유행과 도잠은 애주가입니다. 그 실존 인물로서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사실감을 높입니다. 하루 이 사람을 못 뵈면 속되고 째째함이 슬며 고개를 든단 말이야. 속되고 째째하면 천하고 인색해지는 거잖아요. 국성을 마시지 않으면 천해지고 인색해진다. 술을 안 마시면 못 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필요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하여서 돌아오곤 하였다. 매일 국성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즐겼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재밌겠죠. 국성의 도량과 교우 관계입니다. 고을에서 조고연으로 불렀지만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다시 청주종사로 호출을 받았고 공경들이 높은 뱃슬아치들이죠. 번갈아 청거의 말을 드리니 임금 명령대로 공거에 모셔오라 하였다. 조구연 하급관리고요. 청주종사는 좀 그런 높은 뱃을 좋은 술입니다. 하급관리 했다가 니 좀 뱃을 높게 온나 이래 되죠. 공거는 관청의 술의 관용차입니다. 관용차에 모셔오라 했다. 대접해 주는 거죠. 이윽고 불러보았는데 임금이 그렇게 눈여겨 보더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지임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 오래로다. 임금도 술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하고 반긴다. 이보다 좀 앞서 태사는 천문과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주기성은 음식을 담당하는 별자리입니다. 이건 국성이 탁월하다. 뛰어난 인물이 바로 국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래였는데 얼마 안 되어서 국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 또한 이 일로 더욱 기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즉시 뱃을 내어 주객낭중을 삼더니 입고 극자제주로 돌려 예의사를 겸하게 하였다. 뱃을이 막 쭉쭉 올라가네요. 주객낭중은 손님 맞는 뱃을이고요. 손님 맞을 때 술이 많이 나가잖아요. 국자제주는 국가 제사에 올리는 술이고요. 예의사는 의례를 담당하는 뱃을, 전부 다 술과 관련이 있는 뱃을들이죠. 널리 조정의 모임, 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은 내 등을 도맡게 된 바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뭐 조정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술이 세였고, 술은 맡은 역할을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로 일약 발탁하여 후설의 직임에다 두고 높은 에 이뤄서 대접했다. 그릇감은 능력이 있다. 후설은 승지입니다. 승지가 이거 승지인데 비서죠. 왜 후설을 했냐면 후는 코잖아요. 혀는 혀죠. 비서는 코와 혀 같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승지라고 합니다. 성이 입궐하여 배울 때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국선생이라 이름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전은 임금의 그 사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술은 임금이 안방에도 들어가 다 들어가잖아요. 국선생은 술을 높이는 말입니다. 요즘은 선생 아무 데나 붙이는데 옛날에는 퇴계 선생, 율곡 선생 그런 분들한테 선생이 붙었습니다. 임금이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술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을 때 임금과 조금도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총회는 더욱 귀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의 노님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술은 잔치 때 빠질 수 없잖아요. 국성의 정계 진출과 임금의 총애입니다. 아들인 곡과 포 여기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꽤 행포가 자심하더니 매우 심하더니 중서령으로 있던 모형 붙입니다. 탄핵 상소를 올려 여쭈었다. 자, 잘 나가던 곡성이 서인이 되고 아들과 친구가 죽게 되고요. 자, 긍정적인 술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괴임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하면 천하에 걱정하는 바인데 남용은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직권남용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관을 갖고 여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휘가 삼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겨옵니다. 이건 뭡니까? 술의 피해가 크다. 국성의 피해가 크다. 바닥에 만인이 어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지키는 도적이겠나이다. 도적은 국성이죠. 국성에 대한 모형의 평가입니다. 술의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칠 바 되니 정하옵건대 폐하께서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와 무사람의 원망을 입에 맞게 하소서. 국성이 세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글이 상주되자 상주는 임금에게 올라가자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들띠 아들 곡이 성은 죄를 입고 밀려나 서인이 되어 버렸다. 치이자는 술주머니입니다. 뭐 술 항아리를 해도 좋고요. 국성의 친구, 술을 넣으려면 술 주머니 상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수레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처음에 제의자가 골개를 잘해. 골개는 뭐 농담입니다. 유머.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벗으라해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건 술이잖아요. 속거에 의탁하곤 했다. 자, 술과 술병은 임금의 소리를 살 수밖에 없죠. 의탁하곤 했다. 치의자가 한 번은 피곤하여 누워 있었는데 성이 장난 삼아 자네의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그다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으니 무슨 소용이시리 하였더니 그 대답인즉 자네 같은 따위는 수백 면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자, 치의자와 국성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국성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그 서로 우스개로 장난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아들이 죽고 서인이 된 국성입니다. 그럼 또 반전이 있겠죠.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 고을과 격고을 사이에 도적이 때를 내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술이 없어지자. 그 술이 없어지겠네.
제와 격, 제나라와 격나라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제는 배꼽과 가슴으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배꼽과 가슴은 마음이 마음 사이에 도적이 때려일어나 도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헷갈리네요. 도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근심, 걱정, 괴로움이 일어났다.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움이 일어나서 즉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술이 없으니까. 임금이 토벌을 하려 하였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인물이 쉽지 않았다. 다시금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습니다. 근심을 하기 위해 술이 필요했다는 그런 뜻이죠.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은 근심의 성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성에 물기를 터서 단 한판의 싸움에 저 없애버리고 장락판을 세운 후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후를 봉하였다. 수성은 백홈제의 수성기 참고하고요. 장락판은 즐거움의 제방. 자, 상동후는 뱃을 이름입니다. 자, 뱃을 이름 상동후에 봉하였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해결한 국성의 능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도적을 평정하고 명예를 회복한 국성입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하기를 요청했다. 자, 고난을 겪으며 신하의 도리를 알게 된 국성입니다. 그죠? 신은 원래 가난한 집안의 자손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우연히 성군을 만나 뵈었는데 허심탄회로서 남달리 절 받아 주시와 침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며 강화와 같이 용납해 주시었나이다.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는 하나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다함이 없었사오며 조업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요. 나라를 위한 일을 했으나 체면을 빛내지 못했다. 자, 겸손함이 드러나죠.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자, 탄핵으로 서인으로 강등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되거나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로 물러나 하는 것은 탄핵으로 서인으로 강등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록 얇은 이슬이 타고 떨어구려 하여도 드리운 중에 여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 자, 얇은 이슬은 능력과 충성심입니다. 자, 감히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굉장히죠. 임금의 총애가 기뻐하고 다시금 촛발이가 긴 묵은 뚜껑을 열어 제치었던 것입니다. 자, 도적은 근심 걱정을 근심 걱정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촛발이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제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을 물리쳤다. 근심 걱정을 물리쳤다고요.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지면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 어려움이 큰 거품 마냥 다 해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옵시는 말씀 한 사례로 물러나 여생을 보정케 해 주옵소서. 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가기를 청하는 국성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남달리 배려하시면 이를 유노치 아니하고 대신 공중의 사신을 파견하여서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문병토록 했습니다.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임금도 더한 십시오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를 마치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천수를 마친 국성입니다. 사신은 말한다. 사신, 작가의 대리인입니다. 소설의 서술자 개입과 유사한 부분이 됩니다. 가전의 특징이고요. 사마천의 사기에 일화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작가의 생각을 밝히는 데서 유래를 한 것 같습니다. 국시는 원래 대대로 내려온 선원과 사람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까지 참여하고, 신복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줘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성의부터 장한 일이다까지는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죠. 성의 장한 일이라는 수로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이 부분은 부정적인 면이죠. 그는 만절이 눅눅한 것을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자, 만절은 만년입니다. 늙은 시절. 눅눅한 것을 자기 스스로 물러나 천수는 천명을 다했다는 거죠. 복받았다는 거죠. 주역의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 자, 견, 기, 이, 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한 말인데,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낌새를 알고 미리 조치한다. 순리를 알고 처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이야말로 여기에 가깝다. 기미를 보아 일을 하는데 가깝다. 이런 뜻이죠. 성은 즉 순리를 알고 처신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평, 국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전이고요. 성격은 서사적, 줄거리가 있죠. 우의적, 우의적은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교훈적입니다. 수를 의나해서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주는 교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제는 위국 충절의 교훈과 군자의 처신 경계,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와 처신 경계고요. 특징입니다. 술, 누룩을 의나해서 전, 일대기 형식으로 서술한 가전체로 고려 사대부들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임금을 모시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임춘의 국순전의 영향을 받았고 도입 전개 비평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의 가계와 행적을 자세히 서술하고 묘사하고 있고요. 인물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신존 인물과 주변 인물의 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인과관계를 근친 사이의 관계로 옮겨놓고 그 성패를 비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의식입니다. 국성이 신하로서 본서를 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봉장하며 위국 충절의 도리를 지키는 신하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